호흡에 대해서 저자는 남궁인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고려대 의과대 졸업하고 지금 이화여대 응급학 임상조 교수로 일하시는 의사께서 호흡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다. 처음에는 목이 칼칼하더니 점차 어지럽고 열감이 느껴졌다.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다. 출근하자마자 타이레놀 2알을 먹었다. 이건 한절기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구나.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유행하는 감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시절 가장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를 지닌 환자가 전부 병원에 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유행에 민감한 직종은 소아과 의사다. 그들을 보면 최신 감기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번 감기는 특별히 인후통이 심했다. 코로나19가 유행일 때 돌아가면서 알아누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도 약 기운이 도는지 몸살이 조금은 나아졌다. 구급대에서 다급히 전화가 왔다. 한 남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에 맞았다고 했다. 환자는 상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에 숨쉬기를 곤란해하고 있었다. 다행히 상처는 한 군데 뿐이었다. 잠시 후에 환자가 왼쪽 흉부에 커다란 거즈를 덮은 채 카트에 실려왔다. 상황을 어느 정도 복귀해보면 자상치레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나는 소생실에서 멸균 장갑을 끼면서 생각했다. 상대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 식칼에 찔린 것은 왼쪽 흉부일 것이고 회칼이 아니라 일반 식칼이므로 깊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환자는 숨이 가빠 괴로워했고 낯빛이 창백했으며 통증도 심하게 느끼는 듯했다. 거질 연이 열성이 드러났다.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상처에서 피방울이 튀었다. 흉강이 열려있다는 명백한 징후였다. 나는 상태에 손가락을 넣었다. 식칼은 4번째와 5번째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박혔다. 그 사이로 흉강 안쪽이 만져졌으나 촉감만으로는 찢어진 피와 구별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숨을 마시면서 식은땀을 흘렸다. 산소가 부족한 것이 틀림없었다. 상태에 거즈를 올려놓고 급하게 테이프를 붙이게 돼 3면에 붙이고 이렇게 마취하고 칼이 찔리면 참 폐가 찔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참 위험하겠네요. 의식이 가물거리는 환자에게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소리쳤다.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는 약간 편안해진 듯이 보였다. 이번에는 자상히 국소 마취를 하고 상처를 그렇게 봉합할 차례였다.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라서 몇 번을 게임에만 되었다. 나는 그렇고 둥근 바늘을 상처와 직각이 되게 돌린 다음에 한 땀 한 땀 매듭을 지었다. 엑스레이를 보니 기형이 심했지만 혈흉은 심하지 않았다. 지혈제를 사용하고 환자를 CT실로 보냈다. 가리폐의 다음에는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CT상으로 봐도 혈흉이 심하지 않았다. 수술방에서 폐와 혈관을 봉합하지 않아도 회복될 것 같았다. 다른 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환자의 아내에게 상태를 설명했다. 그런데 중환 구역에 환자가 한 명 더 들었다. 성을 모르시는 할머니였는데 여영은 침상에서 자리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파킨슨 병의 뇌졸중으로 거의 거론하지 못하는 환자였다. 어제부터 열이 나고 기침과 가래가 많아졌다고 했다. 환자의 손가락 끝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끼웠다. 수치가 너무 낮았다. 손목을 더듬어서 맥박을 느낀 뒤에 주사기를 찔러서 붉은 동맥을 뽑아냈다. 동맥혈을 뽑아냈다. 1분 뒤에 동맥혈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pH 7.15의 호흡성 산증이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엑스레이에서 양쪽 폐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엑스레이의 원리상 공기에 가까울수록 검게 찍힌다. 공기 주머니인 폐는 정상이라면 검게 찍혀 나와야 한다. 양쪽 폐의 흡인성 폐렴일 수도 일반적인 폐균성 폐렴일 수도 있었다. 환자는 숨을 쉴 때마다 몸을 뒤틀었고 산소 마스크를 써도 여전히 산소 포화도 오르지 않았다. 산소가 부족했다. 대기 중의 산소는 하루에 25,000번의 호흡을 통해서 혈액에 넣어둔다. 호흡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인간에게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생일에는 영양분과 무기질과 수분도 필요하다. 몸은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하고 꺼내쓰는데 그 중에서도 산소의 저장량은 1분이면 동나버린다. 특히 뇌는 산소가 없으면 3천여 개의 기능을 잃는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 대기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만 존재했다. 지구에 처음 등장한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햇볕을 이용해서 번식했고 그 과정에 산소를 배출했다. 몸이 산소를 흡수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 산소는 투명하고 무색무취하며 대기 중에 떠다닌다. 성을 들이키는 것만으로 산소를 혈액에 녹이려면 물리화학적인 정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세숫대야 면적과 수영장 면적은 용해시킬 수 있는 양이 다르다. 폐는 최대한의 면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숨을 들이켜면은 공기는 기도에서 두 갈래의 기관지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는 기관지, 말단, 기관, 세지, 호흡기관, 세지, 폐부관으로 갈라진다. 이런 식으로 22차례 갈라지면 약 800만 개의 갈림길이 생긴다. 장기에서 널리 발견되는 브렉텔 도형 형태다. 브렉텔은 한정된 공간에서 표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갈라진 끝에 최종적으로 만나는 폐포낭은 둥그런 구조로 표면적을 넓히게 되어 있다. 대신에 폐포박은 세포 한두 개의 두께로 얇아진다. 이러면 한 사람의 폐면적은 테니스 코트 정도 크기가 된다. 압력으로 기체를 액체에 녹일 수가 있다. 흉곽은 폐를 작동시키면서 보호하는 물리적인 방패다. 흉곽과 폐는 딱 붙어서 하루에 25,000회 미끄러진다. 흉곽은 갈비와 횡격막으로 막힌 공간이다. 갈비뼈에 막힌 모습이 세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영어로 케이지, 세장이라고 부른다. 갈비뼈, 기관, 호흡기 구조, 아랫부분의 횡격막, 갈매기살은 해부학적으로 복근과 흉곽으로 나뉘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숨을 들이쉬어보자. 가슴이 부풀며 앞으로 나올 것이다. 동시에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흉곽이 쭉 팽창하면 음압이 걸린다. 자연스럽게 입과 코로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 우리는 입과 코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다. 입을 아무리 뻐끔거리고 코를 아무리 벌렁거려도 가슴을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흉곽에 음압이 걸려야만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 배로 들어온 공기는 15번째 갈림길에서 혈액에 흡수된다. 그 전까지 기관지는 통로 역할만 할 뿐이다. 15번째 갈림길을 지나면 약 4억 8천만 개의 폐포낭이 있다. 여기는 산소를 쓰고 돌아온 혈액이 대기하고 있다. 심장은 폐동맥을 통해서 산소 분압이 낮은 혈액을 폐포낭에 집결시켜 놓는다. 폐포낭은 일정의 혈관이지만 두께가 0.0001mm 정도로 얇다. 여기에 음압을 걸면 산소가 세포 벽을 통과해서 혈액에 녹아든다. 이것이 피가 맑아지는 과정이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폐포로 이동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날숨은 흉곽 압력이 빠지는 과정이므로 들숨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혈액은 94%가 수분이고 나머지 성분은 혈장이다. 혈장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적혈구다. 적혈구에는 철로 만든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 헤모글로빈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핵심 물질로 헤모글로빈이 없다면 호흡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빈혈 환자는 산소 부족으로 숨이 차다. 헤모글로빈 한 개에는 4개의 산소를 껴안을 수 있다. 적혈구 한 개에는 헤모글로빈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다. 바로 적혈구 하나당 산소 분자 10억 개가 들어간다. 혈액 1마이크로리터에는 적혈구 500만 개가 있으므로 여기 들어있는 산소 분자의 수는
5천조 개이다. 전제 산소 포화도의 측정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손가락이나 깃볼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붙여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적외선이 반사되는 양으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서 측정하는 기계다. 완벽히 정확하지 않고 적외선으로 빨간 점을 쏜다. 내시경이나 시술을 받을 때 내일이 되어 있으면 내일이 센서의 비투과를 방해해서 측정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혈액은 산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의 반응성과 산소 압력 차이로 인해서 확산작용으로 순식간에 많은 산소 분자를 잡아온다. 흉강은 폐를 작동시키면서 보호하는 물리적인 방패다. 흉강과 폐는 딱 붙어서 하루에 25,000회 미끄러진다. 흉강과 폐는 층이 달라서 분리될 수가 있다. 흉강과 폐는 호흡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폐 분황은 산소를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사실 우리는 산소보다도 이산화탄소 분압에 더 예민하다. 우리가 숨을 오랫동안 참고 나서 가장 급하게 하는 행동은 공기를 들이마셔 산소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분압은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는 거죠. 호흡 부전이나 심정지 상황에서는 당연히 혈액이 산성이 된다.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산성이 된다는 거죠. 심장과 폐가 멈추면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죽는다. 심장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호흡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숨을 참으면 자유로 목숨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호흡을 극단적으로 참으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역적인 손상을 입고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 와중에도 호흡 중추는 마지막까지 작동하므로 호흡을 멈추라라는 지시가 거두어지고 우리 몸은 다시 숨을 쉬면서 마침내 의식을 되찾게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심장을 멈추게 해서 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그만둬서 죽을 수도 없다. 다만 의식을 잃고 임사 비슷한 것을 체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었네요.